네, 안녕하세요. 의사가 말하는 건강 이야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은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화불량인데요. 이제 속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상 뭐 별다른 소견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명쾌한 어떤 설명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좀 계속 지속되고,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소화불량에 대해서 불편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소화기 장애를 살펴보면, 우선 검사상 뭐 이상이 나타나면은 그거는 그것대로 이제 문제를 따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면 되고, 이제 그 문제가 검사상 뭐 내시경이나 엑스레이나 대변 검사 이런 거에서 이상이 안 나왔을 때, 하지만 환자는 상당한 불편감을 호소할 때 이런 불편감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나눈 겁니다. 우선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 같은 경우에는 설사가 자주 나오는 거. 이제 뭐 음식만 조금 먹으면은 이제 설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배가 너무 꼬르륵 꼬르륵 거리면서 그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 펑셔널 디스펙시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아래 두 가지 식후 불편감 증후군과 명치 통증 증후군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한 가지에 포함되는 거죠. 식후 불편감 증후군은 주로 이제 밥을 먹은 다음에 더부룩함, 그리고 꽉 찬 느낌, 이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이런 팽만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속하고요. 명치 통증 증후군은 좀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분들인데, 너무 속이 쓰린다든지 아니면은 속이 너무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분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펑셔널 디스펙시아 기능성 위장장애는 식후 불편감 증후군과 명치 통증 증후군으로는 나뉘는데, 명치 통증 증후군은 속쓰림이나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식후 불편감 증후군은 이제 조기 팽만감, 이렇게 더부룩하고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배가 꽉 찬 느낌이어서 식욕이 떨어지고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가 나오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과연 아까 검사상 내시경 검사랑 뭐 이런 검사들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세밀한 검사에서는 이제 정상인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검사에서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운동성 검사나 이제 센서리 모터도 이제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 장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나 그 정도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장 과감각, 그러니까 내장에 똑같은 자극을 줬을 때 정상인은 아무런 걸 못 느껴도 이 기능성 위장장애를 가진 분들은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면역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서 염증이 실제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장벽의 투과성이 정상인과 이제 다른 점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분을 이제 섭취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이제 너무 적게 흡수가 되고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흡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적인 그런 타입에 의해서 기능성 위장장애가 더 잘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상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불안이나 우울감, 그리고 신체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들이 기능성 위장장애가 더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린 시절 학대나 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리고 뇌의 어떤 기능적인 연결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기능성 위장장애가 더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이 장내 세균 총이거든요. 장내 세균, 우리가 유산균 제제를 먹어서 이 장내 세균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장내 세균 무리도 정상인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검사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여도 기능성 위장 장애에서는 여러 가지 병리적인 정상인과 다른 그 검사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제 기능성 위장 장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이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죠. 이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지, 그 내장 표면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은 그것을 전달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쭉 올라가서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그 가설들을 검증하려고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겠죠. 우선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중간에 그 십자가 까만색 십자가 모양의 까만색 그 표시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혹시 초록색 원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초록색 원이 있는 것을 위치로 눈의 중심을 한번 바꿔주세요. 네, 보시면은 한번 다시 틀어드릴게요. 우선 초록색 원이 있는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분홍색 원들이 있다가 이제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이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중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검은색 십자가를 눈동 시선의 중심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분홍색 원이 사라지게 되고 초록색 원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원래는 이제 분홍색 원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이제 그 빈자리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시선의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초록색 원이 이제 나머지 분홍색 원이 다 사라지고 초록색 원이 돌아가는 것만으로 보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대로 우리 뇌까지 이제 걸러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것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색이 아닌 이제 회색이죠. 이거 원래 또 초록색이 없는 색인데 초록색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뇌가. 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앙에 십자가를 시선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초록색 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혼자 돌아다니고 있죠. 하지만 초록색 원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저 분홍색 원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사라지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로 올라가는 이제 감각 신호가 이제 아무것도 변형이 안 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뇌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중간 신경들의 작용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신호들은 억제가 되고 없어지고, 어떤 신호들은 더 크게 더 키워지고 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이 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는 의사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검사를 하기 위한 거냐면 이 무릎 반사를 보기 위한 건데요. 이게 이 신경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 무릎을 쳤을 때 이 신경이 이제 척추 쪽으로 갔다가 그 척추 반사, 척추 신경 반사에 의해서 이게 근육이 당겨져서 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이 척추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런 반사가 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뇌 쪽에 병변이 있을 때,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 척수 반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억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억제를 하는 즉
중추신경계죠. 이것보다 상위에 있는 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억제하는 신호가 없어지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상인보다. 그래서 살짝만 때려도 엄청 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 망치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어떤 중추신경계에 병변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척추 부분에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환자분들의 무릎을 때려보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그 신호가 변형되는 그 예에서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이 무릎 반사에 일으키는 전기 자극을 하는 그 장치인데요. 이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에게 좋은 향과 두 가지, 좋은 향과 나쁜 향,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시험을 해봤는데, 이 좋은 향을 맡을 때는 오히려 이 반사가 줄어들고, 그 나쁜 향, 그런 어떤 그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나쁜 향을 받았을 때는 이런 반사 반응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있을 때, 이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 이런 무릎 반사나 이런 통증을 조절하는 체계나 이런 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향이 나는 곳에 들어가면 그것에 맞게 우리가 그 자율신경계가 변화가 돼서 이런 통증 조절 체계에 통증을 좀 덜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악취가 나는 곳에 가면 이제 통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무릎 반사나 이런 통증 반사라 그러거든요. 이런 통증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 결과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 장 표면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그 기능성 위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이 장애의 통증 반사를 조절하는 어떤 중간의 뇌와 그런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문제가 있을 때 이곳에 그 문제가 그 장 표면에도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나타난 이제 모식도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장 표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장 표면의 이상이 또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이게 영향을 서로 줘서 장에 어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잘 안 움직이죠. 이렇게 장의 운동성이나 분비물, 우리가 긴장을 할 때 침이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죠. 이런 분비물에도 영향을 주고, 장의 그 투과도, 그리고 아까 세균 무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반대로 다시 어떤 여러 가지 뇌의 작용을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내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뇌가 있으면은 그 뇌에서 평상시에 내려오는 신호, 즉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 불안하면 여러 가지 불안에 관련된 신호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신호들이 내려와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간에 있는 그 다음에 말초, 그 내장 표면에 있는 세포들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장 표면의 신경 염증이 증가하고 그 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작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는 게 이제 그런 예민한 그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예민해지면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호르몬,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에 영향을 줘서 이제 이게 그런 아까 무릎 반사 등이라든지 이제 내장 표면의 염증이나 통증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예민한 것, 이 호르몬이 그 내장 표면에 예민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 예민하게 타고난 분들이 계시죠. 이런 것들이 전부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뭐 재산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불안이나 이런 그런 것에 관련된 항우울제나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로 직접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토 테라피틱스는 이제 기존 약물과 더해서 이제 식물, 한약에서 말하면 그런 한약 재료죠. 그런 어떤 우리가 먹는 그런 레몬밤이라든지 녹차라든지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이런 식물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런 것들과 같이 사용했을 때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 치료로 정식 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장내 세균총이 변화한다 그랬죠. 정상인에 비해서. 이제 그 중에 두드러지는 게 헬리코박터균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없애는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약물 치료 외에도 아까 이런 불안 등이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뇌에서부터 장내 표면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치료를 하는 정신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환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기능성 위장장애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이제 이것을 너무 이게 내 생명을 단축시키진 않을까 이런 불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그런 불안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상 이거는 이 질환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불안하니까 식습관 개선이나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일반인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조급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주로 오랜 기간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오랜 기간 그 영양들이 쌓여서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치료도 만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악영향들을 바로 잡아서 그런 좋은 영양들이 계속해서 이제 장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게 오래 바라봐야 되고요. 이제 오히려 또 조급해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빨리 나아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계속 아프니까 좀 나쁜 생각도 하고 이게 평생 이러진 않을까 이런 불안을 키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길게 바라봐야 하고, 불안을 줄여야 돼요. 불안을 줄이는 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불안은 이제 교감신경 반응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 우리가 밤 12시에 혼자 아무도 없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 밤 혼자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불안을 느끼죠. 그거는
우리가 불안하지 말아야지, 난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아무리 되뇌어도 이제 몸이 그 불안한 것을 어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이 불안할 때 우리가 그 불안한 생각에 압도되어서 그 불안한 것만 이제 계속 증폭시키는 거죠.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집중을 옮겨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뭐 공동묘지에 혼자 있으면은 뭐 도움을 청하러 어디 이렇게 걸어간다든지, 어떤 자기가 여기를 벗어날 방법을 이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실행하는,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배가 너무 아플 때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불안한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집중을 옮기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불안한 걸 느끼는 거, 내가 왜 불안하지?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것을 집중을 옮겨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것을 먹으러 이제 밖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이나 그 생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거에 압도당해서 그것을 계속 증폭시키지 말고 다른 것으로 집중을 옮겨서 실행하다 보면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른 것으로 집중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건강한 신경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그 그렐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나오는 물질인데, 이게 이 부교감 신경 톤을 올리고 이제 그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 특히 이제 식후 불편감이나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물을 섭취하셔서 장이 이런 그렐린을 많이 분비를 하고 부교감 신경톤을 올려서 장이 스스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잘 이렇게 꼬르륵 하면서 장이 잘 움직일 때, 그때 식사를 하시면은 좀 더 이제 식후 불편감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야식을 먹거나, 바로 식사 후에 잠을 자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차, 소량의 커피, 레몬밤 등의 식물요법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고, 특히 이제 이러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불안이 아까 없어진다고 했죠. 집중을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통증이 실제로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하는 것을 집중해서 할 때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한다면,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을 덜하고 집중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서 그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실제로 한다면 그것이 이제 치료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자기의 통증이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그 통증에 대한 통제력,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없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 자극이 왔을 때 그거에 이제 대응하는지 모를 때 우리가 크게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통증이 없어지네 하고 그 경험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안을 줄이고 치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화기 장애,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검사상 아무런 이상이 없네요 하고 이제 병원에서 돌려보내는 병원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그 의사가 이 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아까 병리적인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염증이 증가하고 투과성도 변화하고 미생물 개체수도 정상인에 비해서 다르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장의 운동성이나 그리고 내장의 거감각 등등이 이제 실제로 병리적인 문제의 검사상 이제 세세한 검사를 하면 나타나는데 내시경이나 이런 검사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그런 병원에서는 쉽게 환자를 이제 돌려보내고 이제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듯한 말투로 이제 환자분들은 실제로 너무 불편하고 한데 이제 환자분들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문제를 동반한 실제 질환이고요. 이런 것을 좀 잘 알아야 환자분들이 좀 답답하지 않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내가 불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 없듯이 이러한 문제를 동반해서 이 질환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꾀병이나 환자의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환 분류가 실제로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속해 있다는 것이 속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중증일 가능성도 있는 질환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가벼운 그냥 스트레스성 질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에서 내장 표면이나 뭐 이런 것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내장 표면에서 다시 뇌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뭐 정상적인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아주 약하고, 그다음에 좀 문제가 좀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이게 다 일괄적으로 가벼운 증상, 스트레스성 증상, 신경성 증상이 아니라,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런 질환을 접근하는 태도와 그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해 줘야 할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여러 가지 병리적인 문제를 동반한 질환이라는 것을 좀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느낄 불편한 것을 좀 과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불편한 질환인지 그것도 공부를 해서 환자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불편하셨죠, 뭐 이런 공감하는 표현을 좀 써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질환은 소화기 장애 질환, 기능성 장애는 이제 만성 질환이에요. 만성 질환이고, 하지만 이게 만성 질환이라고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식물요법,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심리적인 인지행동 치료 등을 통해서 서서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